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매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노동당국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기계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급히 움직입니다. 2m 높이에서 떨어진 남성을 구조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7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혼자 기계 점검을 나갔던 탓에 교대 시간이 돼서야 다음 근무자에게 발견됐는데 현장엔 CCTV가 없어 사고 경위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추락 높이가 2m에 불과해 추락이 사망의 원인인지도 의문인데 국과수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와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 과실치사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선 해마다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영월의 또 다른 시멘트 공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시멘트를 운반하는 승강기를 정비하다 2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선 지난해 2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다 갑자기 기계가 작동되면서 몸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두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남은 것도 아닌데 1년 넘게 법리 검토를 끝내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고도 언제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알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고들은 반복적으로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영월 소재 시멘트 공장들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 사고의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이달 21일부터 모든 국민은 정부가 주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주민들은 이 쿠폰을 사용할 데가 없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편의점입니다. 유리창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인당 1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 많게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입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하지만 농촌에선 사용처를 찾기 힘듭니다. 춘천시 사북면만 해도 인구수가 2,000명이 넘지만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농촌 주민들은 농협이나 농자재 마트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매출 30억 원이 넘어 사용처에서 빠진 겁니다. 머리하고 다 그런 건 시내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소비가 안 되지. 여기는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대신 정부는 마을에 유사업종이 없는 농협이나 농자재 판매장에서 예외적으로 쿠폰 사용을 허용했지만 대부분 마을에는 유사업종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농협은 강원도에서 5곳뿐입니다. 사실 농협연세저 같은 데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나오면 그 농협마트 이런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소비 쿠폰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실제 사용처에 대한 고민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1960에서 70년대 동해안 북방 어루안개선에서 조업 도중 북쪽으로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이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납북 어부들이 최근 들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납북 귀환 어부들은 반세기 넘게 국가 권력의 불법 사찰로 본인과 가족까지 피해를 봤다며 국가의 도의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흥남 철수작전으로 당시 10살의 나이에 월남해 속초 아바이 마을에 정착한 올해 85살의 김상호 씨. 김 씨는 1971년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제2승해호의 선원이었습니다. 귀환 후 정부는 그를 간첩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냈고 가족들까지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불법 사찰을 받으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이 자리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덩어리에다 딱지를 붙여요. 말하자면 빨개의 후손들이다 하는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21명이 탔던 오징어 배에는 당시 16살이던 김영수 씨도 있었습니다. 제2승해호 선원들은 지난 2023년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망가진 삶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조차 없단 말입니까? 왜 우리 납북 어부들의 가슴 속에 2번, 3번 한이 맺히게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제출된 납북 귀환 피해 어부는 1,300여 명으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284명입니다. 납북 어부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사안을 놓고 정부와는 결이 다릅니다. 속초 지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국가 배상 사건만 45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신들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상황인데 위자료 액수를 다른 국가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에 맞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납북어부 피해자 시민단체는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에 한 꼭 풀어주세요. 납북 귀환어부 국가배상 사건의 판결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시가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오는 15일부터 새 노선 운행을 시작합니다. 오전 시간대 소금산 그랜드밸리 등 주요 관광지에 정차해 관광객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오후에는 관광객들이 시내 주요 관광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지 테마파크, 박경리 문화공원, 전통시장 등을 코스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흥원찬과 법천사지, 거돈사지 등이 포함된 역사문화 코스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티투어버스 요금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춘천시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여기어때를 통해 숙박시설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10만 원 이하 숙소는 2만 원, 10만 원 이상 숙소는 3만 원 할인되고 여기어때 자체 쿠폰을 더하면 최대 8만 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은 다음 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여름철 야간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을 늘릴 계획입니다. 주문진 별빛바다 야시장이 오늘 개장해 오는 9월 6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문진 별빛바다 야시장은 전통시장과 관광이 결합된 야간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오징어 순대, 골뱅이 무침, 홍게딱지밥, 스테이크, 팟타이, 반미 등 식품 매대와 AI를 활용한 손금 분석, 비즈 공예, 애견용품 등 프리마켓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1월 선정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연계해서 민속 장터와 취식 구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인 비단벌레의 우화 과정이 국내 처음으로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비단벌레 원종을 확보해 비단벌레 생활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는 대부분의 곤충이 우화할 때 가슴 부분과 날개의 착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단벌레는 머리와 가슴의 색이 먼저 물든 뒤 날개가 마지막에 착색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비단벌레는 유충이 나무 속에서 최대 4년가량 지내다가 성충이 돼 밖으로 뚫고 나오는 특성상 우화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여름철 가뭄 등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가뭄 단계별 대응 전략과 비상용수원 개발, 재해 저감사 발굴 등에 대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정 개발과 급수차 지원 등 재해 대응 시설과 장비를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한 가운데 삼척 해수욕장에 어린이 전용 물놀이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삼척 해수욕장 모래성 옆부지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은 워터슬라이드와 에어풀장, 아치형 분수터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또 장애인과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해변을 이용하도록 비치 휠체어를 운영하고 일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야자 매트길도 삼척 해수욕장에 설치됐습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취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설계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5극 3특 전략은 중부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전략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